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꽃처럼 이렇게 대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벌써 코로나 때문에 어엿 1년이 지나가지고 벌써 흩내기가 돼서 매일 밤마다 울고 있어요. 저는 가야금 병창이라고 가야금을 반주로 하고 이제 창이 주가 되는 그런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방 차고 해군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지 저기 오동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야금 병창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학교 학예회 때 선배들이 무대에서 한복을 예쁘게 입고 머리에 꽃을 꽂고 단체로 이렇게 예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딱 엄마한테 말했어요. 아 엄마 나도 저거 예쁜 거 하고 싶다. 가야금 병창의 매력에 이끌려 자연스레 소리를 시작한 예비 명창 이소정. 그녀에게 충청도 소리란 어떤 걸까요?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허니 석양천이 거리. 충청도 소리를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정말 조금 배웠어요. 다른 지역의 소리는 많은 역사가 남겨져 있는데 충청도 소리는 지금 이제야서 찾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나고 자란 충청도인데 딱 충청도 하면 이런 노래가 있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메리트가 없어서 그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충청도 스타일을 찾는 여정을 떠나봅니다. 남해 용왕 우연 득병하야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 간이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별주부가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갔겠다. 육지에 당도하여 토끼 화상을 꺼내 들고 토끼를 찾아보는 뒤 저기 저곳에 토끼 비슷한 것이 있는지라. 저기 저 바둑 좀 박히고 덜숭덜숭한 것이 허생은 아니요. 이 별주부가 수륙 만리를 이 아래 턱을 밀고 요렇게 헤엄치고 오느라고 아래 턱이 뻣뻣어요. 토자를 호자로 발음했던가 보더라. 허생은 허생은 이 첩첩산 중에 왕 중에 왕 호랑이가 생원 소리는 처음 듣는지라 깜짝 놀래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디 허허 저것이 나를 불렀는가. 이리 봐도 둥글 저리 봐도 둥글 둥글 두둥글 납작쇠냐. 그 참 희한하게 생겼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대? 옳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똥이로구나. 하나님 똥 먹으면 불로장생 한다는데 어디 한번 먹어 보자.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물로 한 짐승이 내렸다. 누이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기민요, 남도민요, 서도민요 다 있는데 왜 충청도민요는 없는 거예요? 왜 없어? 충청도 민요도 있지. 예를 들면 남도 민요는 이렇게 배 복식 호흡하잖아. 네. 그래서 아디랑 스리랑 이렇게 해서 밑에를 떨어. 네. 그리고 이제 경서도 민요는 이제 비강을 많이 해서 금달에 이렇게 해서 비강을 이렇게 많이 쓰지. 조금 이제 노래마다 틀리기는 한데 우리 충청도 스타일은 이제 끝에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종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예를 들자면 청자리랑 있잖아. 네. 발라당 캅사나 댕기 이렇게 따라라 나는 기 본때도 안 묻어서 사주가 왔네
이렇게 끝나. 예부터 충청도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거장들을 배출한 예술의 고장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악성 가운데 가야금을 제작한 우륵과 아악을 정리한 박연이 바로 충청도 출신입니다. 또한 조선말 최고의 가야금 연주자이자 가야금 병창의 창시자인 박팔괴 선생도 충북의 대표적인 국악 명인입니다. 고종 황제 시절 궁중악사로도 활동하던 그는 1906년 유성기 음반을 최초로 녹음하면서 당대 최고의 가야금 병창 명인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 고종 황제께서 늘 불러다가 이렇게 연주를 시키셨는데 어느 날은 줄이 이렇게 탕탕탕 하면서 4개가 끊어졌대. 이 8줄로만 이제 연주를 했는데 너무 연주를 잘해서 임금님이 감탄하셔갖고 너 이제부터 네 이름 놔두고 박팔계라고 해라. 너는 이제 박팔계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본인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모두 다 박팔계라고 이렇게 불렀대. 아, 원래 12줄인데 응. 4줄이나 끊어서 8개. 그래서 8개구나. 응. 선생님, 저희도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어머, 아니, 미쳤나봐. 아니, 박팔계 쌤이 응. 진짜 가능하신지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그럼 이걸 끊자고?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응. 가위를 준비했어요. 네, 가위 한번 끊어봐요, 진짜로. 네, 끊을게요. 여기 그 다음에 4줄 딱 끊습니다, 선생님. 하나 둘 셋. 선생님 됐어요. 재밌을 것 같아. 와, 이걸로 진짜 선생님 가능할까요? 어머, 이렇게 끊어놓으니까 엉망이다, 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해볼까? 좀 쉬운 거 아리랑을 한번 해볼까? 아리랑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아리랑이 게임이 레미 솔라솔라인데 네. 레 줄이 지금 끊어졌거든? 네. 그러면 이제 라 줄을 눌러서 레를 만들어야 돼. 원래는 이음인데 이렇게 눌러야지. 이렇게 하셨을 리는 없고 되게 어렵다, 그지? 그러니까요. 아마 조금 더 누르시지 않을까? 와. 이게 추상태성을 이용하니까 조금 매끄럽다, 그지? 미끄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임금이면서 이렇게 야, 4줄이나 끊어졌는데 그럼 막 매끄럽게 뭐 이렇게 쉬운 음악도 아니고 산줄 맞아요. 연주하셨으면 엄청 힘드셨겠다, 그지? 네, 그래서 박팔계라는 이름이 딱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다음에 이름을 몇 개 끊고 바꿔볼까? 네, 박팔계까지는 못할 것 같고 어. 딱 제가 이씨니까 10개 해서 20개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 책자는 미국 빅터 음반 회사가 1906년 만든 음반 카탈로그 목록집으로 박팔괴의 최초 유성기 음반인 토끼 화상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남지 않은 박팔괴 명인, 후손의 것으로 추정되는 북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 박행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붓글씨로 그냥 기가 막히게 멋있게 써놨어요. 이렇게 된 행정지명은 대략 이제 1931년부터 1946년도에 이런 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1930년대나 40년대 초반, 그러니까 아마 일제 강점기 때 아마 이렇게 써져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명함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본인 그 성함 앞에 이렇게 자신의 그 관련된 지명을 이렇게 앞에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팔계 명인도 본인의 음반 앞에 이렇게 뭐 청주라든가 뭐 충청북도라든가 이런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도 국악 세습 가문, 청주 지역의 이제 국악 세습 가문 출신일 가능성이 높죠. 판소리의 원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중고제. 풍문으로만 전해져 오던 판소리 중고제가 지금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 불러드려. 토끼 화
아상을 그린다 현수왕 황 수군가 중에 토끼 아상 그리는 대목에 그 대목은 바로 우리 지역 충북 지역이죠. 박팔계 선생님의 소리가 바로 대표적인 음원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이 음원이 아직은 공개가 안 됐지만 그 음원에서 박팔계 선생이 불렀던 소리가 바로 수군가 중에 토끼 아상 그리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박팔계 선생님이 원래는 가야금 병창도 잘하셨지만 태타령을 잘 불렀던 이동백 선생님하고 같이 이 청주에 오셔가지고 중앙공원 앞에서 소리를 했던 그런 또 자료가 있습니다. 예비명창 소정이의 충청도 소리길 여정. 이번에는 중고제 판소리입니다. 그녀가 만난 오늘의 스승은 사라져가는 중고제 복원과 계승에 힘쓰고 있는 조동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중고제 소리를 조금 배워봤어요. 왜냐하면 판소리의 정의를 배우면서 서편제, 동편제, 그리고 중고제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중고제가 그냥 서편제와 동편제의 중간이다. 그리고 충청도와 경기 소리이다 이렇게만 배워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서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단가 사철가 아세요? 네, 조금 알아요. 한번 조금 해볼까? 네. 예, 시작.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그렇지. 분명코 봄이로구나. 옳지. 네. 지금 거의 이제 동편제처럼 했잖아요. 네, 맞. 그러니까 동편제는 남성적인 소리니까 그냥 꾸밈이 없이 그냥 쭉쭉 던지고 밀고 나가면 되죠.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분명코 봄이로구나. 옳지, 그렇게. 네. 그렇게 되죠. 아, 네. 그런데 같은 가사를 가지고 서편제로 하면 전체적으로 극이 네. 슬퍼요. 맞아요. 그렇죠. 그 서편제는 전라도로 말하면 평야지대에서 네. 그러니까 광주나 보성 뭐 이런 나주 쪽에서 불려졌던 소리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 호미질하면서 네. 그 애환, 그 여자들의 그 한 있잖아요. 시집살이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 소리가 같은 가사인데도 틀려요. 보세요.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옛날 팔소리인 중고제는 충청 지역을 전승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도 특유의 호흡과 말투, 정서를 담고 있으며 소박하면서도 꿋꿋한 기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단 외워봐 그러면 네, 네. 속으로 하지 말고 네.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러죠. 이러니 이넌사 이사팔 이러죠. 네네네. 그 선율을 음률을 다 그거를 송소성이라고 그래. 아, 그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네. 소리 내서 읽는 송소성. 그 책 읽는 소리를 네. 송소성. 송소성. 그런 글 읽는 것처럼 네. 이 지역의 간섭과 풍습을 그대로 소리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중고제판 소리예요. 그래서 소리가 같은 가사인데도요. 네. 이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이로구나. 이렇게요? 맞아요? 봄이로구나. 아,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좋아요. 예, 춘향아, 우리 한번 얻고 놀자.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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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매력은 이런 거예요. 대중들이 제가 판소리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제일 처음에 사랑가부터 해달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 사랑가가 바로 우리 지역의 옛날 소리 중에 남아있던 소리가 바로 중고제 판소리의 가장 히트한 곡이 사랑가입니다. 이 사랑가가 바로 중고제 판소리의 원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야
우와 이렇게 탄성을 질러줘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왜 그것이 현재 서편제 안에 있고 동편제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바로 동편제와 서편제는 신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막 웃는 거를 수없이 봐왔거든요. 옛날에는 그 중고제 판소리 음원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굉장히 희귀했기 때문에 그 어원만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중간 중자 높을 꽃자 써서 동편처럼 아주 그냥 높게 지르는 것도 아니고 서편제처럼 아주 뭐 이렇게 그냥 측은하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 높여 부르나 보다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을 한 건데, 그 중고제 음반 자료가 대거 이제 저희 국악음반박물관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중간 중자 높을 꽃자가 아니고 중간 중자 옛 꽃자예요. 중간쯤 오래된 소리다. 이때 마참 어느 때 녹음방 조좋은 때 여러 비주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새중은 봉황새 새중에는 봉황새 처음 부시새가 오느냐 저 뻐꾸기 운다. 먼데 산에서 운다. 황은진 명창과 이소정 양이 부르는 색타령,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 뻐꾸기가 울어. 저 뻐꾸기가 울어 울어 운다. 이 산 가야 뻐꾹 저 산 가야 뻐꾹 뻑뻑꾹 뻑꾹 거들거리고 온다. 새가 날아든다.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가면 쓱쓱쓱쓱. 옛날에 그 선생님들은 오로지 그 지역에서 성장하시고 지역에서 오랜 동안 그 이를테면 소리를 연마를 하시고 갈고 닦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투를 닮아 있는데 끄트머리 소리가 네. 이렇게 밥 먹었는겨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버지 돌 굴러가유 이러잖아요. 네. 그럼 끄트머리 소리가 쑥 이렇게 순식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소정 학생이 지금 불렀던 소리는 네. 끄트머리 소리가 들렸죠. 이렇게 네. 쑥국 한번 해보세요. 쏙꾹 쏙꾹. 예, 예쁘게 그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세타령은 그렇게 안 나요. 거칠게 내려오면서 끄트머리 소리가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으로 소리가. 그래서 여기 방언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충청도의 네, 방언을. 네, 네. 예. 이 산 가야 뻑꾹 저 산 가야 뻑꾹 이 산으로 가면 어이. 어이. 저 산으로 가면 쓱쓱쓱쓱. 판소리는 반드시 전라도 사투리로 해야 되고 쉰 목소리로 해야 되고 약간 좀 쌍스러운 욕이 좀 가미가 돼야 되고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데, 중고제 판소리 시절만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지가 않았다. 쉰 목소리로 하지 않고 굉장히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로 하는 명창들이 중고제 경기 충청권에서는 굉장히 많았었고, 그 시기에 판소리의 특징이 뭐냐면 슬픈 소리도 굉장히 낙천적이고 의연한 면이 있다. 지금처럼 너무 슬픈 소리라고 해서 그냥 퍼버리고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완전히 좌절하는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이겨내고 뭔가 한 단계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민족의 끈끈한 어떤 그 고래 힘줄 같은 그런 단단한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고제는 현대 판소리와는 달리 즉흥적이면서 상당히 자유분방했습니다. 통일된 형식 없이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른 맛을 내며 다양성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이 중고제 판소리는 굉장히 다양한 그 창법과 다양한 개성, 다양한 성음이 동시다발로 다 존중되고 다 공존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명창은 다 다르게 하죠, 그 소리를.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아요. 지금처럼 누구나 판소리를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획일화되면은 그건 명창이 아니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거는 사진 소리다. 그거는 복사 소리지 너의 소리가 아니다. 그거는 남을 흉내내는 소리지 그거는 네가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하늘과 맞닿은 동네. 봄이 찾아온 들판에는 밭일이 한창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남겨주게 팔라당 팔라당 홍갑사 댕기 곤때도 안 묻어서 사주가 왔네 사주는 받아서 농안에 넣고 곤물을 닦으며 훌쩍훌쩍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남겨주게 우리 집 시어머니 영체도 좋아 저 잘난 걸 놔놓고 날 데려왔나 날 데려왔으면 복지나 말지 요리 볶고 조리 볶고 콩볶도 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남겨주게 여정은 다시 청주 아리랑으로 이어집니다. 한 여인의 일생이 담겨있는 노랫말이 소정이도 예사롭지 않은가 봅니다. 발라당 팔라당 갑사댕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옛날에 지금도 뭐 갑사댕기 매는 사람이 있지만 사국 보면 요 머리꼬랭이에다가 여기다 이제 댕기 매잖아. 네. 댕기 매인데 곤때도 안 묻어서 사주가 왔다는 거는 네. 그게 이제 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옛날에는 나이가 어려서 시집을 보냈잖아. 사주는 받아서 농안에 넣고 네. 콧물을 흘리며 훌쩍훌쩍. 옛날에 이제 애기들 한 8, 9 뭐 이렇게 10살 이럴 때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그럼 네. 이 댕기에 곤때도 안 묻었는데 사주가 와서 부모님은 사주를 봐서 농안에 놓는데 이거는 시집 갈 사람은 아무 철이 없으니까 펄떡 뛰어다니면서 콧물을 닦으면서 훌쩍훌쩍하고 뛰어논다는 그 뜻이요. 아 이게. 그렇구나. 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가사 하나 그렇죠. 배우는 사람은 배워서 흥이나 빠지지 나 같은 사람은 그걸 몸소 겪었기 때문에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 그게 시집살이가 담겨져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많이 그게 하니까 그 한이 나도 모르게 이 노래를 부르면 여기 맞췄던 한이 확 뚫어지는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장점도 또 있네요. 예. 그리고 치매도 고쳤잖아. 치매. 처음에 와서 치매가 약간 아니 있었대요.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 참 우울증. 우울증이 4단계 직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 충청도 아리랑이 청자. 나를 살리고 한을 품고 한 여자를 일깨워줬어. 청주아리랑 보약이었네요. 보약이지. 아 좋았어요. 정말 보약이죠. 네. 청주 아리랑 보존의 회원들은 심광자 명창으로부터 10여 년째 소리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청주 아리랑은 구성진 가락, 슬프고도 독특한 노랫말 등 충청도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이 굽이 둥그렇게 다 툭 떨어지잖아. 응? 여기서 툭 떨어지면 또
팔라당 홍갑사 댕기. 그럼 이게 또 막 올라갔다가는 또 그다음에 툭 떨어지고,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툭 치고, 툭 치면 이게 팍 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듯,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제일 가슴에 와 닿는 소절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에 시어머니 염치도 좋아, 저 잘난 거를 놔놓고 날 데려왔나. 날 데려왔으면 복지나 말지, 요리 볶고 조리 볶고 콩볶도 타네. 이 소절이 참 제 가슴에 닿았어요. 이리 볶이고 이리 볶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아버지 시집살이야, 시어머니 남편 시집살이야 그러는데 동네 사람까지 시집살이 시키대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딱 댈 데가 없는 거야. 청주 아리랑은 청주가 아닌 중국 길림성 연변 정암촌에서 처음 체록되었습니다. 1938년 청주에서 이주하여 조성된 마을로 이주민들은 청주 아리랑을 부르며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죽었다고 좋댔더니 보리방아 물 줘놓으니 또 생각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2003년 임동철 교수 일행은 정암촌을 찾아 청주 아리랑을 체록하게 됐고, 그 이듬해에는 청주 아리랑 보존의 결성 등 뜻있는 사람들이 나서 계승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리 아리랑이 있었구나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니까 잠도 못 잤어요. 사실은 며칠을 내가 그 정리하고 내가 찾은 거,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해주는 거 써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정리해서 내가 또 소리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사를 많이 해놨어요. 아리랑 속에는 우리 한국인의 한이 깃들여 있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비극적 정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비극이라고 하는 트레지디의 개념과 한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비극은 희생양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유발하는 게 비극적 구조라고 한다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쌓이는지도 모르게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가슴 속에 차곡차곡 한이 쌓이는데, 그 한을 어떤 과정 속에서 살풀이, 한 풀이의 과정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 그것이 어떤 아리랑의 정서적인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 아리랑에는 힘든 시집살이를 헤쳐나가는 해학과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려주게. 그 모든 시집살이 힘든데도 그 노래 가사 후절에 보면은 놀다 가세 뭐 20사흘 달 뜨도록 놀다 가세. 여쭤봤어요, 원장님한테. 하필이면 20나흘도 있고 닷새도 있는데 왜 20사흘 달 뜨도록 놀다 가세 했을까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 사람아 20사흘이 달이 제일 새벽에 늦게 뜨는 달이래요. 금은밤 되기 전에. 그래서 그때가 새벽까지 신나게 놀다 가자고, 그 힘든 과정을 어머님들이 그런 걸로 달래시지 않았나 싶어서 그 가사가 좋아요. 시아버지 죽어서 좋댔더니 왕골자리 떨어지니 또 생각나네. 시어머니 그때는 그렇게 죽이도록 밉고 보기 싫고 밥도 주기 싫더니 내가 그 나이가 돼보니까 불쌍하더라. 이미 가셨잖아. 어른들은 다 이제 가셨으니까는 우리는 지금 진짜 먹기 싫어 못 먹잖아요.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어.
아리랑 타령이 얼마나 좋은지 바쁘다 말고서 엉덩 춤춘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남겨주게. 놀다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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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사흘 달뜨도록 놀다가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남겨주게. 오화 에헤 오화 남쪽에는 무심천이요 북쪽에는 미우천일세. 동쪽에는 독립이요 서쪽에는 말레로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저승길로 어서 가자. 이 세상에 하직을 고하고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날, 혼자 가는 길 외로울까 소리꾼의 축복 속에 망자는 길을 떠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길, 편히 가라며 내어준 꽃가마, 남은 이들의 마음까지 달래줍니다. 돌아가신 분을 대한 최대한 예우죠. 아름답게 만들고, 살아있을 때도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지만 저승 가실 때도 아름다운 꽃행에다가 장지까지 천년만년 사실 자리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모셔다 주고. 동네 하나씩은 저기가 다 있었으니까 저 상해집에 동네 행위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지금 뭐 장에서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다 있었죠. 행위 아니면 또 죽은 사람들을 못 모셨으니까요. 이런 상여 소리가 그래도 옛날에 제가 소실적에 어릴 때 생각했던 거는 다 모여서 그 집에서 밥도 같이 먹고 5일간 같이 생활하는 그런 미덕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닌가.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마을이 함께 치러내는 장례, 슬픔마저도 나누려 하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상여는 사실은 상에 꺼려하는 거잖아요. 상여 매라면 다 빼요. 근데 또 전 빼다가 매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매고 나서 그 장지까지 가면 착한 마음을 쓰면 그때가 착해요. 그래서 상여 매는 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망자를 이승의 저승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착한 마음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상여 소리를 보면 이 지금 돌아가셨다라는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고, 또 망자의 입장에서 너희들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이렇게 망자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기도 하고, 요롱제비가 그 지역의 산세라든가 그 지역의 이야기, 그 집안 이야기, 앞으로 또 부탁할 말까지 해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모두 발맞추어 가지고 같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거의 없어지게 돼서 그것도 굉장히 안타깝죠. 청주 까치내는 무심천이 동서남북으로 합수되는 지역으로 예부터 농토가 많은 부자 동네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풍요로움 덕분에 상여가 발달했고, 지명을 딴 까치내 상여 소리는 지역적 특색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전라도나 우리 충청도 차이는 뭐냐면, 전라도는 어화 넘자, 이렇게 어화 넘자를 들어가고, 충청도는 그냥 어화 이렇게만 들어가거든, 두 가지가. 그래서 지역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전을 내려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변형은 되죠. 이게 똑바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화 되면
근데 또 상여소리는 문서가 될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게 봄에 죽었을 때 열어 들어가셨을 때 모르니까. 그리고 또 그게 상여가 이제 뒷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앞산도 다 가기 때문에 그 묘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물을 건널 수도 있고 산길을 갈 수도 있고 들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요령하시는 분이 거기에 맞게끔 잘 이제 그 상역분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시신을 모시면서 잘 모시는 그런 부분이겠죠. 사라져가는 상여와 상여소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유일상 씨는 최근 까친의 상여소리와 관련한 이례적인 논문을 썼습니다. 단편적으로 전국적 찾아도 얼마 없어요. 상여소리는 사실은 자료는 거의 없고요. 김만교 선생님이 이제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한 치면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선생님 소리를 이제 배워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됐죠. 단행본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만 논문은 우리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은 항상 청주 상여소리 하면 딱 이렇게 좀 이런 게 있다라고 그거를 남기기 위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소리꾼으로 한평생 살아온 김만기 선생. 까친의 상여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그의 상여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여보세요? 선생님, 저 일상이요. 일상이요. 야, 어제 건강 괜찮아요? 어제 많이 아프셨다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집이셔요? 지금 어디셔? 집이셔? 아, 지금 이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뭘 얘기를 해도 지금은 뭐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나마 건강했을 때 녹음을 해놓은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만규. 네, 김만규 선생님이시죠? 아, 까친의 상여 소리는 언제부터 하셨죠? 젊어서부터 했으니까 몇 년이라는 건 몰라도 오래됐어요. 지역적으로 어떤 소리를 갖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중요한 소리가 그 사설 조금 하고 회신곡이죠. 네, 사설하고 회신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지금 작업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이걸 이제 하셔갖고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쪽에는 무심천이요, 북쪽에는 미오천일세. 동쪽에는 우암산이요, 북쪽에는 말레로다. 충청북도 전 지역적으로 농악으로 이렇게 무형문화재는 저희 청주농악밖에 없습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1호이기도 하고요. 충북의 농악의 대표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농악은 지동마을에서 전해오는 두레농악으로 잔가락이 구수하게 이어지고 진득진득하게 돌리는 상모와 양북을 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문을 보통 머리 위에다가 45도 정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저희는 머리 뒤로 해서 바닷가 봤을 때 90도로 직각으로 세워질 정도로 머리 뒤로 쓰게 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저희 청주에만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북을 보통은 다른 지역은 어깨에 매게 됩니다. 어깨에 매게 되는데 청주농악에서는 팔에다가 북을 매서 앞면도 치지만은 뒷면도 친다는 것. 그래서 청주농악 북은 양북을 친다는 점이 가장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1987년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도 청주농악을 지켜온 보람입니다. 그때 전국의 유명인들이 다 왔는데 그래도 청주농악은 때 묻은 곳이 없다. 그렇게 심사평을 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봐도 딴 데 농악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것들 펄펄 날르고 제주도 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시골의 어른들 일하다 말고 그냥 가서 시커먼 얼굴에 그냥 그대로 하니까 저기 우리 거다라 하면서 심사위원장님이 평을 하면서 1등을 줬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는 상을 받았죠. 예. 농악을 크게 나눌 적에 전문가, 그러니까 뭐 남사당패라든가 대광패라든가 솥대쟁이패라든가 유랑광대패가 남한테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농악이냐, 아니면 농민들이 가끔 모여서 정초나 정월 대보름이나 어떤 뭐 추수를 했다든가 이럴 때 동네 사람들이 신명나게 한번 놀면서 만들었던 것이냐 하고 해서 두레 농악이냐 연애 농악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청주 농악은 원래 이 청주 농민들이 이렇게 두레를 맞아서 두레 때 함께하는 그런 농악에서 발전된 거예요. 사물놀이를 보면 관객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와! 근데 농악놀이를 보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전문 연애 농악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두레 농악을 하면 같이 나와서 춤을 추고 같이 흔들고 그 뒤를 줄줄줄줄 따라다니죠.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레 농악의 특징이고 우리 청주 농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년 전통의 청주농악, 흥과 어를 하나로 이어주는 문화자산이지만 예능 보유자도 전수관도 없어 전승과 보존에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충북 진천의 한 초등학교, 소리 꿈나무들의 풍물 수업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남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즐기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흥을 즐길 줄 알고 멋을 하는 아이들이 되었고, 매년 4월에 농다리 축제나 문백면 경로잔치에 참석해서 다수의 공연을 펼치기도 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문백초등학교는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우리의 전통음악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왔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와 무대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언니가 사물놀이를 해서 그냥 사물놀이가 뭔지 궁금해 했었는데, 진나 언니가 그거를 첫째 언니가 대회를 나간다니까 그걸 보러 엄마랑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그냥 꽹과리랑 장구 등등 여러 가지 악기들도 있어서 신기하고 약간 소리도 좋은 것 같아갖고 약간 팔은 아팠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그냥 소리 좋고 그래갖고서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박자도 맞추기 어렵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선생님도 항상 밝으시고 약간 좋은 것 같았어요.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죠. 유일상쌤의 몸개그가 들어간 실전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먹히네요. 이렇게 치면 편한지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니까 당연히 팔 아프고
한번 크게 이거 보여줘야 돼. 이렇게 지휘자처럼. 이렇게. 그냥 성의 없잖아요. 청주 국악교육의 터줏대감답게 이제 그는 기능자의 길을 접고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통음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운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자는 혼자의 즐거움이면 교육자는 여럿이 그리고 또 이어가는 문화를 이어가는 교육이 기초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아리랑 등 전통의 소리를 보존하고 시대와 소통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충청도의 소리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충청도 소리란 어떤 걸까? 다시금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왜 이렇게 심심해? 이렇게 좀 밋밋하지? 이런 느낌을 처음엔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거 씹을수록 이렇게 고소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바게트빵 같은 거요. 뭐 이렇게 특별한 맛은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고 계속 이렇게 곱씹으면 이렇게 구수한 맛이 나서 계속 이렇게 다른 빵 이제 질렸을 때도 항상 질리지 않는. 이 지역에 살면서 대중들이 여기 소리를 찾아내서 여기 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지역에 있는 소리꾼들이 혹은 국악인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콘텐츠, 보통 우리가 지금은 지역의 문화를 많이 알리려고 하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판소리가 중고체 시대에 많았다. 그런 다양성이 지금 획일화되고 이제 사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체 그런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음악 문화를 어떤 창조하거나 할 때 굉장히 자양분이 될 것이다. 설렘과 궁금증으로 시작한 소리길 여정. 충청도 소리의 명인들을 만나면서 소정이는 스스로 자신만의 소리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딱 충청도 음악, 충청도 국악을 들었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 백지 상태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통해서 중고체 소리, 청주아리랑 그리고 충청도에서 나온 명인들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충청도만의 바이브나 아니면 요즘 말로 치면은 스웩 이런 거 스웩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찌됐든 그 유행에 맞는 그 연도 유행에 맞는 그런 곡들로 그런 스타일만으로 연습을 해왔었는데 이제 충청도의 소리를 듣고 그 충청도의 소리의 매력을 느껴서 그 매력을 더욱더 키워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느낀 것 같아요. 면면이 이어져 온 것은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이어질 충청도의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 음악으로도 손색 없는 다양성의 음악 중고제. 생활 속에 하늘 푸념하듯 털어내는 청주아리랑. 슬프지만 아름다운 장례 철학 상여소리. 그리고 우리의 몸속의 DNA로 저장된 풍물까지. 진짜 충청의 소리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충청도 소리란 뭐인 것 같으세요?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소리지 뭐 소리가 충청도 소리요. 근데 우리는 소리를 해도 분명히 들리지 남이 알아듣지 그 어버버버를 아냐. 아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요 이 소리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후회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사랑한단 말을 자꾸 하루에 100번 해도 좋아. 그래야겠다. 사랑한단 말 많이 사랑해요. 하고 네. 행복하게 재밌게들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맨 처음에 충청도 소리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저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미쳤나봐. 처음에 충청도 소리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심심하다는 느낌을 뭐 말만 하면 치마 그냥 마를린도요? 난 마를린이 또 해야 되겠다. 자, 이거 길 어떻게 가냐 이거? 선생님께서는 몇 년 동안 소리 하셨어요? 기억 못하지. 아프다 말고서 엉덩 좀 춘다. 아프다 말고서 엉덩 좀 춘다. 아라리유 아리랑 코